갤럭시 폴드 쓰실 때 S펜 누가 써?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씁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폴드를 진짜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게 이건 단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자 태블릿이에요. 저는 이제 일반 바 타입 스마트폰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갤럭시 폴드 폰은 제가 사용해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사실 처음 폴드 1 때까지만 해도 신기하긴 한데 완성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거 메인으로 쓰기엔 좀 불편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폴드 2 때부터 완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폴드 시리즈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길게 써봐야만 보이는 폴드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대로 쓰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 예전에 외부 일정이 있었을 때 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이런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따로 항상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딱 여기 있는 Z 폴드 4만 들고 가요. 왜냐하면 얘는 스마트폰이면서 동시에 태블릿이기 때문이에요. 전 평소에 이렇게 Z 폴드 4 케이스를 삼성 정품 스탠딩 케이스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밑에 있는 킥 스탠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얘를 펼쳐도 이렇게 올려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외부 일정이 있으면 요거 떼고요, 이렇게 S펜 홀더를 꽂아주고 여기에 S펜을 꽂고 요렇게 한 채로 폴드만 들고 밖에 나갑니다. 뭐 사실 스마트폰에 이렇게 S펜 꽂아봐야 뭐 이거 실제로 제대로 쓰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원래 S펜을 쓸 수 없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스마트폰에서는 원래 S펜 못 썼으니까 거기에 그냥 익숙해진 거죠. 저는 원래 Z 폴드 3 쓰기 전에는 항상 노트를 써왔고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도 펜 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이 펜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외 행사에 나가면 삼성 노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녹음 기능을 켜고 이렇게 S펜으로 필요한 내용을 필기를 해요. 이렇게 필기하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오디오 녹음을 켠 채로, 녹음을 한 채로 필기를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필기한 부분을 누르면 초대형 풀 라인업을 이렇게 출시가 되면 그때 했던 소리가 여기에 그대로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원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거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 이러면 질문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른 색으로 써놓거나 Q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해 놓으면 그때 이걸 누르게 되면 그때 했던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바로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편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클립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누르면 오디오 녹음이 잠깐 꺼지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녹음을 계속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걸 누르면 다시 오디오 녹음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수첩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사진을 언제든지 찍어서 넣을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 오디오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그 필기한 시점을 누르면 오디오 녹음된 걸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기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보이는 화면이 팜 리젝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잡고 있어도 필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필기할 일이 있으면 커다란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자그마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것보다 진짜 폴드가 이런 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22 울트라나 23 울트라도 이렇게 펜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필기할 수 있긴 한데 아무리 화면이 큰 울트라 시리즈라고 하지만 폴드랑 비교하게 되면 화면이 되게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떠올려가지고 필기할 게 많으신 분들이나 야외에서 바로바로 필기할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안 그래도 얘 자체만으로도 주머니에 넣게 되면 존재감이 되게 큰데 요거까지 꽂으면 존재감이 너무너무 대단해져서 전 요거 항상 꽂고 다니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제품도 너무 두껍고 바닥에 이렇게 폰을 놔뒀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좀 보기가 그렇고 이게 펼쳤을 때는 더 심하게 그렇고요. 그리고 바닥에 폰을 두고 사용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이거 꽂은 채로 저는 무선 충전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거의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충전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위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조절해줘야 된다는 점하고 잘못 조절하게 되면 충전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킥스탠드 홀더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S펜 홀더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갤럭시 폴드 4의 후속작에서는 이렇게 기본 스마트폰에 S펜 이렇게 내장됐던 것처럼 여기에 이 S펜 내장되는 것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 올해 8월에 출시될 거라 예정하고 있는 갤럭시 폴드 5에서는 아쉽게도 S펜이 내장 안 될 거라고 하네요.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폴드 시리즈에서는 안에 있는 이 내장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외부 디스플레이에도 S펜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삼성 노트의 진짜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제든지 펜을 뽑거나 꺼진 화면에 펜을 갖다 대면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는 요 꺼진 화면 쓰기잖아요. 이 Z 폴드 4에도 이런 기능이 있기는 한데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펜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이건 약간 있으나 마나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화면을 펼쳐서 내부 화면에선 꺼진 화면 쓰기가 되는데 화면을 펼치면 어차피 잠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 노트를 따로 실행시켜 줘야 돼요. 아니면 화면을 여기서 한번 끄고 여기서 버튼을 누른 채로 S펜을 여기 화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꺼지나면 쓰기가 되긴 하는데 확실히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못 쓴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잖아요. 근데 그래도 갤럭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도 S펜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을 2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삼성노트가 떠가지고 꺼지나면 쓰기보다 더 많은 기능으로 이렇게 삼성노트를 쓸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쓰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앞으로는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Z 폴드 4에서 제가 정말 만족스러웠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태스킹이죠. 사실 멀티태스킹 기능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엄청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장 유용하게 멀티태스킹 기능을 썼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영상 찍었을 때, 원래 같았으면 이거 패러디 하려고 외부에 태블릿 따로 들고 나가면서 그쪽에서 영상을 띄워놓고 나머지 뭐 스마트폰이나 다른 노트북이나 그런 데서 뭐 해야 되는지 막 체크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위에 이렇게 손떨림 보정 영상 광고를 이렇게 띄워놓고 요 초에 맞춰가지고 제가 해당 내용을 직접 써가면서 체크하면서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 영상 편집을 하다가 추가로 찍었으면 좋겠다는 씬들을 이렇게 했으면 마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를 해요. 다 찍은 거를 펜으로 쭉쭉 끄면서 진짜 편리하게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똑같은 기능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긴 한데 Z 폴드 4가 화면이 훨씬 더 커가지고 멀티태스킹 할 때 훨씬 더 쾌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이 화면을 봐야 될 때 그럴 때 진짜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드 시리즈를 진짜 오래 써보면 써볼수록 이게 단순 스마트폰의 용도를 넘어가지고 태블릿의 기능을 여기에 그대로 담겨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마트폰 기능만 쓸 건데 뭐 이렇게 무겁고 두꺼운 걸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를 일반 스마트폰하고 무게하고 비교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한 14인치 대 노트북이 무게가 만약에 1.5kg이다 그럼 그거 진짜 무겁고 좀 묵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16인치, 17인치 노트북이 한 1.5kg 1.4kg이다 이러면 그거 절대 무겁게 안 느껴집니다. 얘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폴드 시리즈를 처음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두께하고 무게, 그리고 아마 내부에 있는 주름일 거예요. 근데 이 내부의 주름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촬영할 때는 조금 보이고 신경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걸 메인으로 놓고 오래 쓰면은 거의 신경 안 쓰입니다. 전 다만 오히려 내부 주름보다도 여기에 붙어있는 필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Z 폴드 4도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니까 밑에도 그렇고 요 위에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부착면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기포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 필름 떼어내고 다시 붙여주면 되긴 되는데 어찌됐든 이 가운데 부분이 접혔다 펴졌다는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에서는 내부 보호 필름 내구성 문제는 폴드 1 때부터 지금까지 좀 여전해요. 예를 들면 저는 폴드 4 나오고 나서 여기 있는 폴드 3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케이스 안에 이렇게 고이 모셔놨는데요. 이거 한번 펼쳐볼게요.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펼쳐놓은 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옆에 부분하고 비교하면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움푹 파져 있다 보니까 얘가 점점 올라오면서 그대로 이렇게 경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용 패턴에 따라서 뭐 적게 생기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생기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한 모든 폴드 시리즈에서는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사용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컨텐츠 최적화 부분입니다. 일반 영상을 볼 때는 당연히 외부 디스플레이보다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건 뭐 당연하고요. 이렇게 내부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 스피커의 소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소리 측면으로 보나 화면 측면으로 보나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자책 같이 텍스트를 한 번에 많이 읽거나 웹툰이 아니라 이렇게 PDF 기반의 만화를 보시거나 일본 만화와 같은 종이책 기반의 만화를 보시면 이런 커버 디스플레이보다 내부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편리해요. 그리고 이거는 구글 플레이북 기본 기능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본을 눌렀을 때 확대되는 기능도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캘린더를 써가지고 이렇게 일정 보는 걸 자주 하는데 이때에도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진짜 편리해서 잘 쓰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내부 디스플레이의 화면 비율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웹툰 같은 거 볼 때는 내부 디스플레이로 보면은 커서 좋긴 한데 좀 불편하고요. 이런 건 커버 디스플레이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같은 앱도 내부 디스플레이로 보는 것보다 커버 디스플레이로 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설정에서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이에요. 저는 여기서 배달의 민족과 같이 커버 디스플레이에 써야 좀 편한 그런 앱들을 여기서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원래 내부 디스플레이로 보다가 이렇게 덮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불편하면 화면만 덮으면은 바로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번 갤럭시 폴드 4가 전작인 Z 폴드 3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좋아진 게 있다면은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인 인치는 동일하지만 디스플레이의 가로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직접 타이핑할 때 예전에는 오타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더 넓어져서 글자를 타이핑할 때 오타가 훨씬 적게 납니다. 이렇게 되게 가로로 화면이 긴 바 타입 스마트폰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여기로 넘어왔을 때 처음에 그 불편함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리고 폴드 시리즈 썼을 때 진짜 만족스러운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카메라입니다. 사실 G 폴드 시리즈는 여기 있는 S 시리즈의 플래그십과 비교하게 되면 뭐 센서 크기도 조금 더 작고 카메라 줌도 많이 안 되고 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셀카 찍을 때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앵글을 보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 화면 위에 있는 이 카메라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얘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갤럭시 폴드 4는 카메라를 띄운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셀피 기능을 누르면요,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 화질도 여기 있는 셀프 카메라랑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좋기도 하고, 무엇보다 앵글을 이렇게 넓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특히 단체 사진 찍을 때 이 기능 이용하게 되면 진짜 이거 남이 찍어준 것처럼 진짜 넓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거 좀 안 익숙하시면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왜 써 싶을 텐데, 이 기능 몇 개만 알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기본 사용 방법은요, 여기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를 띄운 다음에 여기 있는 셀피를 누르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셔터 누르긴 되게 쉬운데 화각을 넓혔을 때 팔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외계인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거면 카메라를 이렇게 오른쪽 위에 가 있게 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게 되기 때문에 셔터를 누를 때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바닥을 펼치면 요거 진짜 단체 사진 찍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건 폴드 4 한정된 내용은 아닌데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이에요. 설정에 들어가서 성능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이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설정은 일반인데요, 여기 라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성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줄어드는데 여기 소비 전력은 최대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줄어가지고 배터리를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소비 전력이 얼마나 더 줄어드는지는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막 40%, 50%까지 좋아지는 거는 못 느꼈고, 한 체감은 어느 정도 될 정도라 한 10% 정도 좋아지나 이 정도로 좋아지는 걸 체감을 했어요. 어쨌든 요즘 스마트폰들이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성능 조금 낮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티가 많이 안 나서 저는 배터리 더 오래 가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 외에도 G 폴드 4가 뭐 스피커 성능도 정말 만족스럽고요. 씻으러 갈 때 욕실에 스마트폰 같이 들고 와가지고 뭐 음악 틀어놓고 이런 게 된다는 것도 정말 좋고요. 뭐 지금은 방수 기능만 지원하고 방진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뭐 먼지나 그런 거에 좀 취약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지만, 몇 개월 있으면 나올 갤럭시 폴드 5에서는 방수 기능 말고도 방진 기능까지 적용돼서 내구성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2023년도 8월에 폴드하고 플립도 후속 제품이 나오지만 한 연말쯤 되게 되면은 Z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이 나올 거란 얘기도 있어요. G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 그거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 제품의 뭐 성능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되게 말씀드릴 건 많긴 한데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되게 오래 써본 제품들 롱텀 사용기를 종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